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4월 24일 네. 목요일 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트럼프가 기가 팍 죽은 건가? 거의 뭐 이 정도면 백기투항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러니까요. 네, 많이 보도들이- 물러서 네. 근데 물러서면서도 뭔가 물러서지 않는 듯한 이미지를 주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예.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졌어. 근데 내가 졌어. 그래 내가 졌단 마. 어떡할 건데? 약간 그런 느낌이라 이게 아 잘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그 관련된 뉴스들도 우리 권순우 팀장 시간에 네. 그리고 아마 박병창 이사님 시간에도 좀 다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오늘 류정 기자가 또 취재해 온 게 있군요. 인덱스 시간에 네. LG 가문의 상속 분쟁을 다뤄줄 겁니다. LG 가문의 상속 분쟁. 예. LG 참 그 투자자 입장에서 네. 분명히 뭐 할 것 같은데 손이 샥 나가진 않는 아. 매수 버튼이 쉽게 눌러지진 않는 그런 회사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분명히 뭐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전장, 뭐 배터리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 찝찝한 느낌,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네. 여쭤보면 좋겠네요. 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그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면요. 예. 더워 보인다. 갑자기 실제로 덥기도 하죠. 아니 더운 거 덥게 입었네 워낙. 추워서요. 심플하군요. 추우니까 많이 입고 많이 입으니까 덥고. 뭐 시원한 옷도 없는데 뭐 덥게 입고 다니는 거죠. 겨우 오늘 왜 이렇게 꼬였어 저 양반. 뭐 이렇게 문제야. 예,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07% 상승했고요. 예. 나스닥은 2.5%, S&P 500은 1.67% 상승했습니다. 증시 상승해가지고 하나도 안 꼬였습니다. 그 다행입니다. 일단 파월 의장 해임하는 거 관련해서 나는 전혀 해임할 생각이 없다. 그냥 금리 인하 아이디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내줬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 중국에다 관세 145%를 부과한 거는 너무 높다. 본인이 해놓고. 네. 협상 진전에 따라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낙폭이 컸던 대형 기술주들 많이 올랐는데요. 네. 우리 또 정프로님이 경영하고 있는 테슬라 5.4% 네. 올랐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 역시 뭐. 그리고 애플하고 페이스북 메타죠.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 지금 과징금 수천억 대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그거보다 럼프 형이 한 발 물러선 게 훨씬 더 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2.4% 올랐고 메타도 4%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중국에 수출 못하게 한다 그랬지만 3.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완연하게 트럼프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트럼프 관련한 소식을 제가 업데이트하다가 좀 전에도 또 뭔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자동차 관세요? 자동차 부품에 관해서 예, 예. 일부 부품에 대해서 뭐 면제를 해줄 수 있다라는 멘트가 좀 나왔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딱 멘트만 나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설명드리기가 조금 네. 어렵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뉴스 제목은 그냥 제가 달아봤는데요. 그 시장 이기는 대통령 없다라고 달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대중 관세율이 한 절반 정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좀 전하고 있거든요. 네.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도 사실은 좀 이렇게 뭔 의미가 있나 싶긴 해요. 이게 관세율 절반으로 낮춰도 네. 그래도 70%잖아요. 그럼 뭐 70% 관세를 매기면은 그거 뭐 수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요새 자꾸 인용하게 되는데 그 나쁜 놈들 전성시대 영화에 보면은 네. 그 오빠 쫄았제 요거 네네.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써졌어. 예, 그래가지고 기세가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미국 하원의 미중 전략 경쟁 특별위원회에서 제시를 했었던 지난해 지시했던 거긴 합니다. 네. 이게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관련된 품목은 최소 100% 관세를 안보와 관련한 품목에는 35% 관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걸 좀 제안을 한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 차등 관세
경제 방안 관련한 얘기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슬금슬금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뭐 시진핑 대통령,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하고 뭐 잘 지낸다라는 얘기를 좀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0%가 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가 되진 않을 것이다. 네. 뭐 이게 말이 그러니까 이게 기사들의 해석도 이게 뭐 나온 얘기가 뭐 나름 하한선을 그었다. 네. 0%가 하한선이에요? 좀 이상하죠. 그럼 마이너스 관세를 해가지고 뭐 돈을 보조를 해주진 않을 건데 네. 뭐 이것도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히려 지금 이게 그 중국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나쁜 놈들 전성시대 대사 자꾸 인용하게 되는데 그 명분이 없다 아니까 명분이 그러면서 싸운다면 끝까지 맞서 싸우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는 것을 외교부 대변인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싸우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대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위협과 협박을 중단하고 평등과 존중, 호혜의 기초 위에 대응국과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분을 만들어 달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약간 분위기가 서로 명분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판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나 면 좀 세워 달라. 근데 쪽팔리게 여기서 먼저 이렇게 대놓고 물러설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 형도 지금 이제 뭐 깎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내가 줬잖아. 줬잖아. 네. 줬잖아. 그렇죠. 좀 이렇게 뭐 좀 해봐라 좀. 그리고 이제 중국도 형이 나를 좀 존중해 줘야 날 존중하고 좀 점잖게 나를 모셔줘야 내가 또 갈 명분이 있잖아 형. 우리 여기 나 쳐다보고 있는 사람만 14억 명이야. 막 이거 좀 뭐 좀 판 좀 깔아줘. 이런 분위기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서 그 결국은 뭔가의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결국은 베센트 장관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양쪽에 그 큰 선수들이 형님들이 싸우고 있을 때는 밑에서 동생들이 옆에서 가서 형, 제가 좀 저쪽 형 좀 성격 그런 거 알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조율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지를 주는데 그러니까 약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베센트 장관도.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중국의 현재 모델은 중국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해친다. 중국은 자신들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 과잉 생산에서 수출로부터 벗어나 자국 소비자들과 내수를 향하는 것이 시작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좀 되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중국은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은 경기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셋이 사는 나라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셋이서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안 돌아가고 있으면은 정프로님이 저한테 그냥 100만 원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100만 원을 제가 이주호 기자한테 그냥 100만 원 주면 돼요. 그럼 이주호 기자도 그럼 뭐 정프로님 드리지 그럼 100만 원 이렇게 드리면은 300 돌았네. 그러면 GDP가 지금 300 생기는 거잖아요. 중국도 지금 뭐 중국 내에서 뭘 살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보조금 줘가지고 그냥 그 뭐 공장에서 만들게 하고 그거 갖다 밖에다가 그냥 덤핑으로 수출해버리면은 GDP가 생깁니다. 그래갖고 1분기 GDP가 5.2%가 나왔잖아요. 5.3가 나왔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오늘 나올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근데 그 이미 그 이주열 총재, 이창용 총재가 마이너스 성장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돌리는 거는 베센트 장관은 이거는 중국만 해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해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중국이 개도국이냐 그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WTO 체제 같은 걸 했을 때 중국은 개도국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고 거기서 개도국이라는 이유로 보조금 주고 뭐 약간 이상한 짓거리하고 지적재산권 침해하고 이런 거를 받아주는 그런 관계는 유지가 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이게 빅딜의 기회가 있다. 그리고 이제 초고율 관세로 이제 갈등을 빚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중국의 관세 무역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부분은 글로벌 무역의 재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자유무역은 깔끔하게
없이 가자. 네. 그냥 계속 없이 갈 건데 지금 당장 없애기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조금 시간을 좀 밀어줄게. 네. 너무 좀 니네가 좀 경제력이 약하면은 좀 보호무역 하는 걸 일정 정도 봐줄 테니까 성장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유무역을 해. 네. 요런 흐름으로 한 3, 40년을 살아왔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다라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을 그럼 재균형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선에서 잡아야 될지는 불명확한 상황이라 네. 지금 베센트 장관이 100개 이상의 국가들과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과의 논의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유일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베센트의 베센트의 발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슨 될 문제는 아닐 건데 계속적으로 뭔가의 균형을 찾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국가가 반칙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자유무역이라는 이유로 그냥 받아주는 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건 이제 시대 정신이 된 거고 이게 저런 겁니다. 이렇게 뭐 저는 종종 하는 얘기인데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인가? 네.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나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줘. 그렇죠. 그런 그냥 돌죠 계속. 네. 그렇게 되면은 나는 너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그런데 쟤는 나는 네 표현의 자유 인정 안 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표현의 자유는 네가 인정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자유무역하고 공정무역 얘기하니까 자기는 반칙을 하면서 야, 너 반칙하지 마. 그리고 너 그렇게 자꾸 반칙하면은 나도 너 제재한다. 그러면은 중국이 자유무역하자며. 이런 식으로 했던 패턴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는 거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과격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네. 결국은 그 중국의 그런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건 어쩌면 시대 정신에 가까울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이 네. 데미지를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게 있고 네. 항상 강조드리지만 미국에서 결국 가장 강조하게 되는 부분들은 자동차가 될 것이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산업이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부품을 싸게 사와야 되는데 네. 관세를 매겨버리고 다음 달에 또 관세까지 매겨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내의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철강 알루미늄 관세, 철강 산업 그렇게 키우고 싶지만 네.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부품 쪽은 좀 예외로 두는 그런 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가 좀 보도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좀 전에 나왔던 부분들은 관세 유예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네. 특별히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네.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펜타닐 문제 때문에 중국에다 부과했던 20% 관세 있잖아요. 네. 이 부분조차도 자동차 관세는 좀 뺀다. 자동차 부품 관세는 좀 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자동차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얼마나 좀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에 그래도 이제 그나마라도 명확해 보이는 것들이 생기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통상 관련한 협상할 때 네, 잘 네.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졌어. 졌어요? 트럼프 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진 것 같아. 자, 두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상하이 모터쇼가 지금 개최가 되고 있는데 관심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상하이 모터쇼에 끝난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다들 졌어, 그 졌어. 얘기하더라고요. 너? 졌어. 모터쇼계에서는 끝났어. 그 정도요? 원래 이제 LA 그다음에 어디지?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거기가 이제 그리고- 제일 큰 거죠. 그리고 서울 모터쇼 서울 모터쇼. 근데 이제 3대 세계 3대 모터쇼 거기가 3대인데 지금 상하이 모터쇼가 완전 떠버렸어요. 끝났습니다. 어. 거의 이번에 서울 모터쇼는 우리 유종훈 기자 갔다 와가지고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서울 통통쇼 진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가봤어요? 유종훈 기자 갔다 왔어요. 그거 콘텐츠 저희 앞권에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차가 없으니까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차가 없는. 이거 언제 했는데? 이거 봐 이런 식이에요. 언제 했는지 언제 조차. 했는지를 알려줘야.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슈도 별로 안 되고 뉴스도 별로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종훈 기자는 열심히 전했는데 네. 유종훈 기자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거 신차는 좀 나왔어요 거기서? 신차가 많이 나와야지. 현대차가 조금 내놓긴 했는데 네. 그냥 그거는 애국심에 내놓은 게 아닌가. 그 정도예요? 그럼 상하이 모터쇼는 전 세계 차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신차 거의 한 100종
와. 매체한 자동차 업체 한 1000개? 그러니까 이게 모터쇼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LA 모터쇼하고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이제 세계 양대 모터쇼가 됐었고 네. 그러다가 진짜 세계 최대의 자동차 행사가 CES가 될 때가 잠깐 있었어요. 있었죠. 전기차들 막 나오고 하면서. 예,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시대는 끝났다. 이게 자동차는 그저 가전제품의 그렇지, 일부일 그렇지. 뿐이다. 네. 가전제품에다 바퀴를 달면 자동차가 그게 되는 자동차다. 것이다.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CES가 이제 거기를 주도를 하게 됐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상하이 오토쇼가 작년 때도 좀 흥행이 되긴 했는데 올해가 진짜 흥행이 된 것 같고 오히려 CES에 가면은 자동차 전시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상하이 모터쇼가 이런 행사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했던 부분들은 일단은 제가 자꾸 유종훈 기자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화려하게 그 오토쇼를 장식을 했는데 유종훈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네. 지금 중국 정부가 배터리 회사하고 자동차 회사들의 구조조정을 하려고 네. 굉장히 세게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근데 거기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뭔가 공산당 눈에 띄는 뭔가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CATL 같은 경우도 뭐 5분의 1000km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네. 당장 상용화되는 거 아니더라도 무조건 멋있게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CATL만 봤지만 뭐 EV 에너지라든지 그 다른 전 배터리 회사들도 CATL이 뭐 5분의 1000km 딱 하자마자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나도 네. 어차피 뭐 지금 내놓을 거 아닌데 네. 뭐 나도 하는 게 있고 수출 밀어내기 하는 것도 수출 지표 가지고 공산당한테 들이밀어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감이 있는 회사입니다라고 안 하면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자꾸 이제 유종 기자한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번에 나왔던 그 중국의 그 화려함이 어쩌면 좀 약간은 허세가 실질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확실히 화려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자동차,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눈치 엄청 보고 있구나. 여기에. 네. 어. 이게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의 CLA 모델인데 CLA 모델은 작은 모델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롱휠 베이스를 넣습니다. 이 롱휠 베이스가 네. 원래 플랫폼이 있으면 이거 이렇게 늘린 거 잡아 늘린 거잖아요. 네. 그럼 잡아 늘리면은 이게 뭐 아무래도 차체의 안정성이 플랫폼이 딱 정해져 있는데 네. 그걸 강제로 늘렸기 때문에 이게 차체의 안정성이 좀 떨어집니다. 네. 근데 중국 사람들은 롱휠 베이스를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왜? 크면 좋대요. 네. 아니 그 앞바퀴랑 뒷바퀴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장을 네. 늘린 거죠. 네. 아, 전장이 아니라 이 휠 베이스를 늘린 거죠. 그렇죠, 늘린 그렇죠. 거죠. 그럼 이제 회전 반경 같은 게 조금 이제 달라지긴 할 거고. 예. 근데 만약에 큰 차를 좋아해서 그런 거면 큰 차 사지. 그러니까 A 클래스 말고 뭐 C C 클래스를 클래스나 사든가. E 클래스를 사면 되지. 근데 A의 롱휠 베이스를 참 희한한 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아. 그러면 큰 차도 롱휠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렇더라고요. 아 근데 S도 그럼 롱힐로 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 볼보도 뭐 S 뭐 90 이런 거 롱휠로 막 맞아요. 네. 엄청 길어요. 이게 무슨 리무진처럼. 아 그래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이상하게 롱휠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독일 벤츠 롱휠 좀 이렇게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말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롱휠 할 거면은 더 돈 내고 더 좋은 거 사면 되잖아.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롱휠은 좀 없어 보이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일단 좋아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를 떠나서 문화적으로 되게 이제 좋아하는데 이 롱휠을 내놨다는 거 특이했고 아우디요. 아우디 네. 아우디 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아우디 어? 바꿨습니까? 한자로 아우디. 써놓은 거예요? 예. 아우디는 서클이잖아요. 네. 동그라미 3개. 네 개. 동그라미 4개. 네. 동그라미 4개가 아우디인데 네. 아우디 이거를 내놨습니다. 우리나라로 오면 한글로 그냥 아, 우, 디 이렇게 박은 거랑 그 비슷한 거죠?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로고를 포기할 정도의 중국화. BMW는 두뇌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두뇌요. 예. 딥시크. 아 딥시크를 장착했어요? 내 머리에 딥시크를 탑재하겠다. BMW가요. BMW. 현대차는 현대차는 어쨌습니까? 뭐 했어요 근데 안 가. 씨.
안 갔습니다. 지금 뭐 중국에서 지금 뭐 전혀 판매가 안 되는데. 그런 전략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상하이 시내에서 그 SUV 전기차 모델 일렉시오를 지금 공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하이 오토쇼가 있는데 상하이 오토쇼에서 안 하고 별도로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라고 싶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ES 행사 때 자동차 회사들 다 거기서 발표하고 그러면은 네. 거기 안 가는 회사가 보통 테슬라하고 GM이 안 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대 맞쯤 해가지고 그냥 해요. 따로. 따로 해요 행사를. 근데 왜 그러냐고 그때 뭐 이번에 현대차에다가는 제가 아직 왜 안 갔는지 취재를 안 해봤는데 네. 그때 물어봤을 때는 지금 너무 예를 들어서 뭐 1,000개 되는 회사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거기다 전시하는 것보다 차라리 별도로 하는 게 주목도가 더 높대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전 세계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뭐 모터쇼 쫙 보고서 그 별도 행사하고 있으면 따로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바이럴 효과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CATL 같은 경우는 이제 넥스트라하고 선싱 그래갖고 나트륨 전지 이거 띄워주셨으니까 먼저 같이 보실까요? 네. 이거는 그냥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은 좀 귀여워서 보여드렸습니다. QQ 체리 그냥 QQ 그냥이에요 진짜. 1,100만 원짜리. QQ에 저게 QQ는 오래 역사가 좀 있죠. 그런가요? QQ는 저 자동차는 옛날에도 한 10여 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EV. QQ EV. 네. 그래요. 혹시 저는 QQ 메신저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금 헷갈렸는데 이건 네. QQ EV. 근데 좀 귀엽게 생겼길래 갖고 왔는데 네. 이게 한 1,100만 원 정도 되는 자동차. 1,100만 원이면. 그리고 요거는 네. 니오의 하이 브랜드거든요. 니오는 비싸요. 네. 근데 이거는 니오의 하이 브랜드인데 이 플렁크를 이런 식으로 여는 의자를 또 의자까지 의자를 탑재했네. 뭐야 저게? 의자를 왜 탑재한 건데? 그러니까 저기 앉아서 쉬라는 거죠. 한강 가서 저기 앉아서 이제 뭐 먹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은 네. 대단하다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뭐가 대단하다면은 중국 자동차 시장의 다양성이 대단하다. 되게 부러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R&D를 해서 만드는 차가 현대차 기아밖에 없거든요. 없죠. 네. 사실 이제 그 뭐 GM 대우도 이제 연구개발 기능이 이제 GM으로 완전히 넘어갔고 그러니까 르노 삼성 옛날 르노 삼성 같은 경우도 R&D 기능이 아예 르노로 넘어가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하는 차가 이제 별로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격변기에 있을 때는 좀 다양한 것들이 경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현대차 기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네. 근데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뭐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막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이 회사들 거의 저는 절반이 아니라 거의 한 90% 이상 망할 거라고 사라지겠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때 뭐 미국에서도 디트로이트에 400개 넘는 자동차 회사들이 있었대요. 네. 그러다 그게 정리되고서 지금 GM, 크라이슬러, 뭐 포드 정도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중국도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망하게 될 테지만 그 망하는 가운데서의 그 다양성들이 결국은 사라지지 않고 결집이 모이죠.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이 크다는 거는 좀 저런 게 부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 현대차는 지금 이번에 그 뭐 1분기 실적 나온 거 1분기 합산한 거 보니까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7%가 늘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네.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 3위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QQ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옛날에 체리 자동차라는 데에서 네. 20년 전에 네, 네. 마티즈를 똑같이 베껴갖고 아, 만든 차가 있었어요. 네. 그래 그거 막 마티즈에서 소송하고 그래갖고 심지어 그 부품 같은 것도 그냥 마티즈 거 끼면 또 돼. 네. 그 정도로 베껴 만든 차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QQ였고 소형차죠. 근데 이제 전기차로 새로 나왔다는 거고. 근데 그 회사가 아직도 살아 있었네. 예, 근데 아까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게 마티즈는 우리가 만든 차인데 네. 스파크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만든 차인데 이름만 바꾸고 네네. 이제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발하지 않고 내 있습니다. 인생 두 번째 차가 마티즈였는데.
아, 예. 그 개구락지색 있잖아요, 연두색. 네. 연두색 네. 마티즈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마티즈. 마티즈. 그 스파크 넘어가기 전 너무 그 아이 스파크 귀여운 마티즈. 귀여운 맛 동그란 거. 예. 옛날에 그 붕붕 느낌 좀 났었잖아요. 네. 홍화당 붕붕. 되게 귀여운. 예. 그때도 센스가 있으셨네요. 아, 그 참 귀여웠습니다. 어. 잘 타고 다녔었는데. 대전에서 활동하실 때? 그거 아니 대전 아니고 이제 서울에 온 다음에. 예. 뉴스 시간 너무 잡아먹었다. 그냥 이왕 보는 거 마저 보시죠. 이거 BYD 거 하고 지커 거거든요. 네. 고급차입니다. 이야. 롤스로이스네요. 그러네. 롤스로이스다라는 느낌 강하죠. 네. 그런 차들도 이거 나온 거 보면서 아, 저 다양성이 좀 부럽다. 그리고 역동성. 아, 네. 우리도 예전에는 진짜 막 역동적인 새로운 모습이 시도도 있었는데. 많이 하고 네. 말도 안 되는 차 같은 것도 좀 나오고 뭐 이랬었는데 맞아요. 그런 게 사실 좀 필요한 건데 그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거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오픈 소스 모델을 AI 오픈 소스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비용 부담이나 라이센스 같은 것들 없이 그냥 아예 무상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LG X4원에서 그 추론형 AI 공개했던 부분들을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거 되게 치사하게 그냥 써보시는 건 괜찮은데 그걸로 돈 벌면은 쉐어해요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아니, 돈 벌려고 열심히 하는 거지 누가 뭐 엑사원 뭐 좋은지 나쁜지 실험해 주려고 네, 그거 쓰는 거 그쵸. 아니잖아요. 네. 근데 LG가 아까 정표님 말씀대로 치사하게 그 오픈 소스 내놓을 거면 그냥 열든가 돈 벌면은 저거 할게요. 뭐 그래가지고 좀 막아놨었는데 네. 이번에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제 상업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내놨어요. 그러니까 시드 3B, 시드 1.5B, 시드 0.5B 이렇게 세 종의 모델을 내놨는데요. 3빌리언, 1.5빌리언, 0.5빌리언이면 모델 사이즈가 좀 작아요. 네. 근데 모델 사이즈가 좀 작은 오픈 모델을 내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오픈 모델을 사용하는 AI 업체들은 좀 작은 업체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모델 사이즈가 뭐 되게 큰 모델을 가져가면은 네. GPU가 없어서 그걸 못 돌리고 그렇겠네요. 서비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작은 모델로 했다라는 거는 오히려 좀 우리나라의 많은 업체들이 AI를 오픈 소스를 가지고 좀 실험해 볼 수 있게 네. 그렇게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는 맞는데 저는 좀 더 빨리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딥식 같은 게 짱 치고 나갔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오픈 모델을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 모델 직접 만드는 데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럼 네이버가 이 부분에서 이제 리드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 오픈 모델을 좀 더 빨리 내줬으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이번에는 뭐 멀티모달 같은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 그럼 근데 이게 오픈 소스는 우리가 직접 써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비자가. 일반은 안 되고. 네. 그럼 많은 업체들이 이거 가지고 뭐 쪼물딱쪼물딱 하면서 이제 뭐 다양한 서비스들을 서비스를, 내놓겠죠. 네. 그러면서 이게 생태계가 좀 더 풍성해진다는 측면에서 좀 기대가 되고요. 이거는 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아닌데 크림 그 좀 흔들흔들하고 있는 리셀 플랫폼. 리셀 플랫폼이요. 그 네. 뭐 미국에 있는 크림. 네. 미국에 있는 업체하고 이제 같이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럼 요새 그 네이버의 그 AI 주역들 그 주 브레인들은 뭐 하고 있는지 보니까 자꾸 사우디, 두바이 이쪽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건 어느 순간에는 뭔가 좀 뭐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서명식 같은 걸로도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이게 최수연 대표가 있었고 이혜진 의장이 네. 또 이번에 경영진에 합류를 하게 됐잖아요. 빠져 있다가 그러면서 뭔가 네이버의 변화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럼 올해 안에는 뭐가 좀 더 큰 소식들도 좀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오픈 소스 공개한 거는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이슈가 아닐 수 있지만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AI 생태계 입장에서는 한국 모델에서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리고 써보진 않으신 거죠? 못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프로그램 짤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네. 아니 프로그램 짤 수 있는 줄 알았죠. 예. 그 정도는 하는 줄 알았지. 젊은 사람들은 다 그 정도 하니까 요즘에. 아 그래요? 요 직장인들 다 자기 개발하면서 프로그램들 짜더라고.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건 없는 모양이죠. 자, 입국 다 시전하고 있죠, 이 사람들. 네. 말은 못하겠네. 그러나 네. 이렇게 좀 상사와 좀 이렇게 애매해질 때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좀 확 풀어 보시려면
많이들 이제 뼈해장국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뭐 부장님과 조금 서먹서먹하다 싶을 때 네. 서로 이제 그 돼지뼈 그 등뼈에 붙어 있는 거 막 쪽쪽 고기 빨아 먹으면서 예, 또 좋아질 수 있잖아요. 돼지입니까? 돼지뼈가 맛있는데. 아니 그럼 뭐 뼈해장 그러면 뼈해장국 돼지뼈지 그럼 뭐 닭뼈에다가 먹습니까? 이죠. 네, 한번 드셔봐요 이거. 네. 네, 요거 이제 한번 저희가 다 모아봤는데 이 우거지, 예, 아유 국물 때문에 많이 못 보여드리는데 뭐 이렇게 저 뭐에 우거지에 예, 돼지뼈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 이조 기자 한번 시식 한번 해주시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뼈해장국 먹고 왔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네. 네, 이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지 뼈해장국 쪽쪽 빨아 먹으면. 이 뼈는 그 아시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는 많은 뼈 그 네, 살도 좀 좋지만 보여주면서 좀 해주시고. 그쵸. 네. 이 뼈 바깥쪽으로 붙어 있는 살도 좋지만 네. 이 척추 안쪽 사이사이. 안쪽 사이사이 아, 요 부분에 있는 그 그 뭐지 고소한 맛 그렇죠.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그만큼 먹는 애들 보면 나 옛날에는 이제 이거 좀 안 좋아했거든요. 아, 이 여자친구가 이거 먹는 것도 싫어했어. 이게 막 뼈 들고 막 이거 막 혀 막 왔다 갔다 하잖아. 아 나 그게 좀 싫더라고 그래 막 이렇게 쪽쪽쪽 빨아먹는 게. 근데 이제는 뭐 그런 건 없고 너무 맛있으니까. 아니 이제 그 이가 작동을 안 하네요. 녹아? 아 안 이가 찍어도 필요가 돼. 없다는 거죠? 네, 아 이거- 그렇지. 작동을 안 하는 뭐야? 아 이가 필요가 없네. 네네네. 아유 맛있어. 자, 요 정봉인의 우거지 뼈 해장국. 여기 이제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죠. 정봉인에는. 네. 네, 여기 납품용 제품 그대로 사용하는 뼈 해장국이고요. 집에서 뼈 해장국 생각나실 때 물론 뭐 가게 가실 수도 있습니다만 네. 또 번거롭고 돈 많이 들고. 요거는 900g이니까 두 분이서 드시기에 뭐 괜찮은 용량이고 물론 이제 많이 드시는 분은 혼자 드셔야 되겠습니다만 900g이니까 뭐 결코 적지 않거든요. 1kg 거의. 1kg요? 아, 900g. 네. 아. 그 5팩이 들어 있는데 요게 39,000원이니까 제가 볼 땐 2인분씩 5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는 뭐 가게에서 먹는 거야 한 5분의 1 가격이지. 뭐. 이거 집들이 해도 되겠는데요? 집들이 하실래요? 이 정도면 집들이 해도 되겠네요. 아, 이 정도는 네. 집들이입니다. 집들이 각입니다. 근데 네. 뭐 해장국만 주시면은 밥도 좀 주셔야지. 밥? 네. 밥은 말아 쿠첸이 먹어야지. 밥은 쿠첸이 할 거 아니에요. 쿠첸 프리미엄 압력밥솥 블랙 에디션 있잖아요. 블랙 에디션. 예, 바로 요 옆에 나와 있는. 예, 아유 어쩜 이렇게 고급스러울까요? 블랙이란 컬러는 참 그렇게 고급스럽더라. 블랙도 예쁜 네. 블랙이 있어요. 이거 예쁜 블랙이에요. 아 그래요. 약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랩핑 같은 거 할 때 네. 그냥 블랙 하면 안 되고 막 사틴 블랙 이런 거. 아, 그러니까 그렇지. 블랙이 예쁜 블랙이어야 되는데 이거 예쁜 네. 블랙이네. 예쁜 블랙 컬러의 쿠첸 프리미엄 압력밥솥입니다. 네. 6인용 있고 10인용 있으니까. 여기 6인용이 139,000원, 10인용이 149,000원이니까 이 정도 그냥 10인용 해야 되지 않나? 10인용 그냥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0,000원 더 주고 10인용이 낫죠. 그죠? 그러네요. 예. 139,000원, 149,000원인데 뭐. 여기 3단계로 밥맛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진짜 짜증나는 애한테는 3단계 밥맛을 주는 거지. 아, 너 진짜 밥맛이다. 넌 3단계야 이러면서. 3단계 했나? 네, 그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네. 자동 세척 기능에 분리형 커버까지 있습니다. 요게 또 코팅이 다이킹 코팅이라고 내소 안쪽에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얼마나 밥 주고 계속 긁다 보면 나중에 다 긁히죠. 네, 긁힐 수 네.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다이킹 죽는다인 거죠 이게. 죽음의 왕. 다이킹 코팅이 된 하데스. 예, 하데스. 스크래치랑 수분에 아주 강한 내열에 강한 그런 코팅 기술입니다. 쿠첸은 워낙 유명하니까요. 네. 네, 거기 프리미엄 블랙 에디션으로 하나씩 집에 놓으시면 또 저 까만 밥솥에 흰밥이 쫙 나오면 얼마나 또 대비되면서 고급스럽긴. 맛있겠어요. 근데 저희가 커머스를 하다 보면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네. 그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야 그냥 그 가격 비교 잘 되는데 가서 사지 뭐하러 니네한테 사냐. 그래서 저희는 커머스를 할 때 항상
국내 최저가보다 조금 더 싸게 가져옵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딴 데보다 이득이 있어야죠. 여기서 구매했을 때. 그럼 비교해 보시라는 거죠. 뭐 여기서만 사세요. 뭐 이런 거 우리 뭐 애국심으로 삽시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저희는 그냥 여러분이 판단할 때 다른 데 사는 거보다 여기가 더 이익이어야 네. 나는 판다는 거예요. 그쵸. 예, 아니면 사지 마. 그래서 그 오늘 음. 검색해본 최저가보다 10,000원 싸게 갖고 온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쿠첸 프리미엄 압력밥솥 요거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렸고요. 정봉인의 우거지 뼈 해장국은 5팩에 39,000원이니까 한 팩 900g에 거의 뭐 8,000원 꼴이네, 그죠? 그러네요. 네, 2인분에 8,000원. 예, 싸다 싸. 싸다. 아유. 싸다. 자, 그러면 요렇게 특히 그 아까 요거 있잖아요. 우거지 뼈 해장국. 네. 요거는 집에서 감자 좀 이렇게 뭉텅뭉텅 썰어 놓으면 또 감자탕처럼.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아 향이 그리고 딱 맛있네. 아 좋다. 난 이 우거지가 이렇게 좋더라고요. 우거지 많이 들어있는 게. 그래서 항상 우거지 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예, 오늘 저 나가셔서요 우거지 뼈 해장국 한 그릇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다 뭐 권순우는 다 주라고 뭐 다 밥솥 줘라, 뭐 우거지 해장국 줘라, 뭐 아유 좋겠수다. 근데 뭐 폭삭 안 좋겠습니다. 주니까요. 네, 그렇지. 그냥 응원 받는 걸로 만족합니다. 뭐 정프로님이 사주시는 것까지 네. 뭐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응원만 해도 뭐 너무 좋죠. 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 잘라면 노트북 사주라. 음.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